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영 교수입니다. 저희가 매주 한번 서울에 계신 우리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에 관한 다양한 얘기 그리고 재테크를 위한 다양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차영주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 개인적인 일도 좀 보고,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확 변동성이 다시 커지다 보니까,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관찰,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대한 관찰, 이런 거 하면서 시간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초반에 지난주에 네, 꿀팁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꿀팁을 듣기 시작하다 보면 시장에 대해서 왜 전하 소장님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서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하면서 제가 네, 비판적인 코멘트 좀 들었었는데요. 일단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소위 작년과 똑같은 소위 리세션, 네, 아래 공포가 다시 한번 와 그렇죠. 있으면서 우리 예, 시장도 그 월요일 날 크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항상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시장은 결국은 그 경기를 따라가고 경기는 결국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을 지금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각 그 기관들, 특히 연준조차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표명을 했고, 이러한 세계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면 결국 숲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의 결국 영양분이 그렇게 충족히 풍부하게 공급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결국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EPS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 있어서 상당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실 게 지금 오늘 이제 저는 그 기업들의 이익과 주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대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무리 기대치가 높다 하더라도 이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항상 그렇죠. 주식시장이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을 돌아보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을 돌아본다라는 건 EPS를 본다라는 거죠. 미중 그렇죠.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것들의 EPS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건데, 네, 기대감만 갖고 들어갔었던 주식들, 지금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들이 지금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기대감이 꺾이면 깨진다라는 거죠. 네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아난티 아니겠습니까? 남북 아이고, 경협에 네,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대치로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자사주도 다 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짐 로저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꼴랑 4천만 원 투자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네, 다음에 이대주주가 또 블록들로 또 주식을 팔아먹고 있는, 네, 기업을 가장 잘 아는 내부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주식들이 네, 과연 앞으로 성장성이 있겠냐라는 것들이죠. 네, 따라서 주식시장은 EPS를 안 보고 네, 기대감만 갖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을 처음부터 좀 해주셨는데요. 시장에서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뭐 수급도 중요하겠고 소위 예, 뉴스에 따른 소위 재료, 성장 이런 각종 네, 예, 보도에 관련된 것도 물론 중요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의 근본이 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건 투자론도 아니고 예, 경영학에 이제 소장님은 경제학 전공하셨지만 예, 예, 대부분 이제 경영학 개론 다 배우잖아요. 배우셨죠, 네, 소장님도. 예. 그렇죠. 예, 교양과목으로 다 그러니까 예, 배웠죠. 문과생들 아마 거의 다 배우지 않나 그냥 웬만큼 보잖아요. 그러면 네, 예. 경영학의 첫 번째 책은 사실 미국 책이나 한국 책이나 항상 똑같아야 돼 있어요. 경영이라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어떤 관점이잖아요. 그럼 네, 예. 도대체 기업은 이제 지금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어떤 목적 자체는 딱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주식회사의 목적은 예. 주주 이익의 극대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o maximize shareholders profit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이익의 네, 극대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익이 증가, 이익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이익이 늘어가지 않는 것에 물론 당장에는 우리가 여러 번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성장이란 걸 갖다 대면서 some PR을 높여볼 수도 있고 그거랑 대비해서 PG도 볼 수 있지만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수준은 그거를 눈을 가리고 볼 수 있죠. 이익을 안 보고 나서 어떤 뉴스에 따른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결국 제자리를 가거든요. 어떤 주식이건 간에 이익을 못 쫓아가는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하는 시점이 지금 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지금 자체가. 그래서 딱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삼성 SDI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LG화학과 삼성 SDI가 대표적인 주식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2차 전지 수입 안 하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네. 이익이 크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그렇죠.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점은 이제 그 분기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전자 재료 부분에서는 이익이 활발히 나오고 있는 주식이죠. 네. 하지만 삼성 SDI를 전자 재료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높은 PR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PR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삼성 SDI가 반짝 반등했던 게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대감들이 네.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주가가 완전히 다시 좀 조정을 받은 큰 폭의 네.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지금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되는 게 유럽에서 그 배터리를 폭스바겐을 필두로 해서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주말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말에 그런 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년서부터 유럽이 연합체를 결성해서 결국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배터리를 해외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따라서 우리가 기술이 없냐, 실력이 없냐, 돈이 없냐,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 유럽에 대략 한 1조 정도 투자를 했거나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뒤져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 비용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배터리가 이익을 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이 해소되면서 이제 겨우 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럽이 자체 개발하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시장,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급속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벌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악재가 된다라면 지금 높은 PER을 줬었던 2차 전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심각하게 한번 각자 갖고 계신 종목, 뭐 소재 단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부품 단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갖고 계신다라면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장님도 좋은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삼성 네. SDI나 LG화학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회사인데 문제는 네.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좀 낮추는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회사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 약간 어두운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좀 송구스럽지만 어두운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자꾸 우리가 이제 야구 참 시즌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저기 뭐죠? 시범 쪽 하잖아요. 시범. 이제 본 경기 이제 들어가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야구를 많이 봤지만 요즘 별로 잘 못 보지만 야구할 때 소장님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저쪽 투수가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투수가 너무 강해. 그러면 이공 저공 다 치면 안 되고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 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망이 짧게 그렇습니다. 잡고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라는 얘기는 이것저것 다 노리지 말고 자기가 위치라든가 공의 종류도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판단해서 그것만 치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치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저희가 이제 그 두 개의 꿀팁하면서 소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약간 보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한 200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이버의 화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내년 거의 이익 증가율 예상치가 나와야지 증가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 그 안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이익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 처음에 2,000개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익 증가를 무조건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200개를 훅 줄어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범위가 스트라이크를 확 줄어들는데 그 안에 예, 그렇지 그 안에서 이익 증가가 있으면 뭐야? 그러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서 플러스 나는 것만 한번 좁혀보자. 소장님이 그렇죠. 지난번에 ROE 뭐 10% 그거 몇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맞습니다. 확 좁혀보면 제가 뭐 이 딴 거 물어더라도 이게 증가가 올해 작년 대비 증가 나오는 것만 또 확 좁혀보면 제가 봤을 때 한 입증가 나오는 것이 한 200개 중에서 3, 40개 되려나요? 그것도 전망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ROE는 가지도 않고요. 이익 증가가 나오는 거. 근데 보면 냉정히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는 사실 방송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박스권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보면 박스권이 우리나라가 자꾸 그렇다는데 저는 박스권이라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익이 증가하느냐 낮아지냐는 건데 2011년부터요. 2016년까지 아마 기억하시면 우리나라가 5년 동안 박스권이었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보면 예, 그 예, 예. 횡보했었던 그런 예. 모습들이니까요. 근데 그게요, 냉정히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모든 기업에, 그것도 뭐 이렇게 자잘한 거 필요도 없고, 웬만한 걸 예, 코스피의 주당 이익을 보면 그 5년 동안 늘어난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죠.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건데, 사실 2017년에 우리나라가 40% 지수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익이 많이 늘어났어, 우리나라가요. 예. 예, 예. 삼성전자를 별도로 다 올라갔는데, 사실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주당 이익은 늘어났어요. 이익은 예, 늘어났어요. 예. 전체 이익이 늘어났는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빼면 작년에 한 15%훅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 삼성전자를 다 포함하더라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스트라이크 저는 최선을 좁혀야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것도 스트라이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금. 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뭘 그래서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책을 한 권 좀 소개시켜 예, 드릴게요. 예, 좋은 책이죠. 예. 예, 제가 책, 출판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심리책을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주식 심리에 관한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재작년서부터 심리 쪽,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라는 것은 심리를 거스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이 이제 갑자기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그 전부터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행태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못이 됐고 우리가 경제적인 주체들은 최적의 배분을 하는 그러고 최적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따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리학이 나와서 저는 오래된 책인데 마틴 프링이 지은 네.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 마틴 투자의 프링이 심리 투자의 심리 법칙. 투자 법칙, 예,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저는 읽으면서 저는 심리학 책들을 많이 봤는데 네, 그 책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리, 저는 보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다라는 것을 완전히 뭐 밑줄을 거의 모든 책에 그으면서 봤는데 네, 거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있죠. 이런 사람들과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네, 생각을 해보면 저쪽에서 8만 대군이 밀려오는데 나 혼자 소총수가 그들과 싸운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거는 뭐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8만 대군과 나 혼자 싸워서 이기려면 나는 게릴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게릴라. 내가 딱 네, 숨어 있다가 네, 내가 딱 정말 한 방을 쏴야 될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움직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가 한 방을 딱 날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어려울 때 굳이 주식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충분히 왔을 때 네, 우리가 워렌 버핏을 따르고 피터 린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가 뭐죠?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폭락장세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관에 쌓여있을 때, 그때 소위 말하는 역발상을 해서 그 역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기업이
적정 주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적정 주가가 기업의 주가보다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나는 산다. 그게 바로 역발상 투자고, 가치 투자고, 그 네. 다음에 성장에 대한 투자고,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실탄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에 있어서 기업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이지, 네. 지금 어디서 뭔가, 누가 얘기했죠? 담배꽁초 얘기를,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위대한 투자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짧게 단타를 쳐서 먹겠다? 음. 그건 담배꽁초 피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인 거 하니, 담배꽁초 같은 경우, 뭐, 직관적으로 이해 가시죠? 조금밖에 안 남은 거, 그거 한두 모금 빨려고 담배를 피운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네네. 담배를 피우게 되면 길게 피우면서 그것을 다 향유해야 되는데, 그거 뻐끔뻐끔 두 모금 빨려고 주식을 산다? 지금은 그렇게 됐다가는 네. 오히려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되는, 어떻게 본다라면 선제적인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그 책, 영어 책 이름이 Trading for a Living이에요? 그 책이에요? 잠시만요. 네. 심리 투자 법칙, 알렉산더 엘더? 교수님이 말씀하신 책은, 네. 그 책도 좋은 책입니다. 심리 네. 투자 법칙이란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 있고요. 네. 그분 같은 경우, 러시아 사람인데, 심리 네. 투자 책이 좋아요. 네. 근데 그 책은, 다소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러한 애환이 좀 덜 들어 있습니다. 그 책, 그거 말고, 오케이. 그러면 이 책이네요. 예. 마틴 프링. 마틴 프링이 지은 심리 투자 법칙. 시장을 이기는 심리 투자 법칙. 예, 제 이거. 법칙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 네. 상당히 개인 투자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들을 보면, 네. 이게 펀드 매니저가 썼느냐, 개인 네. 투자자가 썼느냐, 네. 대상이 다른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이고, 그것도 러시아 심리학자가 미국의 망명에서 쓴 사람인데, 네. 근데 저는 그 책은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보다는 헷갈리니까 이거 책이 제가 나중에 잘 적어드려야 되겠네. 마틴 프링 예. 심리 투자 법칙 가로 열고 시장을 이기는 딱 써있네 그 책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일증권 경제연구소 2010년 판. 예. 예. 이게 있고 16,200원 나와 있고 이북은 1,800원 나와 있네. 그러니까 각자 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아주 또 수준 높은.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지금 위안을 삼으시는 것도 네. 지금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책이 아니라 저는 그럼 자료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료? 예. 예. 저는 제가 이런 다른 강의할 때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게 보냈는데, 지난번에도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그거를 제가 네이버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냥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트라든가, 지난번에는 FM 가이드 해갖고 많이들 관심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도 또 네이버에서 그냥 바로 확인 가능한 거, 네이버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네이버도 아니고, 딴 데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네이버에서 보면 증권 리서치 자료 나오는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어로 쓰셔야 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는 자료인데요. 영어로요. 출처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되겠고요. 거기 보면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영어로. 어닝 있잖아요. 어닝. 수익의 어닝에 S를 붙여야 돼요. EARNING-S 그리고 리비전 해갖고 REVISIONS 리비전스라는 걸 있어요. 이게 매주 월요일날 새벽에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만 딱 보시면 매주 월요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저 세상이 쭉 보인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강의도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오디오만 들으시니까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매번 한다 그러는데 이게 바쁘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는 일 없이 바쁘잖아요. 저도요. 그래서 난 못 해드리는데 이게 실제로 미래에셋에서 만들지만 미래에셋은 쉽게 얘기해서 팩트셋이라는 곳에 외국의 자료 이런 걸 해갖고 그냥 취합해갖고 번역해서 그냥 취합해서 공개해 주는 건데 이게 엄청 좋은 자료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거 한 페이지 이거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딱 한 페이지 첫 페이지랑 제일 뒤에 가서 한두 페이지만 보면 되는데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전 세계 주시장의 이익 동향이 매주 나옵니다. 매주. 예, 매주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예, 아니면 예. 앞으로 그게 전 세계 지역별로 나오고요, 국가별로도 나오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최근 4주 동안에 직전 4주 동안에 EPS에 대한 전망치가 얼마나 플러스 됐느냐, 마이너스 됐냐가 나오고요. 이게 국가별로 다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익 조정 비율이라 나오는데, 이익 조정이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하튼 이게 증가한 이익 전망치가 높은 증가한 기업이 많은지, 아니면 이익 증가의 목표치가 아래쪽으로 하향한 곳이 많은지, 딱 두 군데만 딱 이렇게 구분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보면 대한민국이요, 올해 들어서 이익 증가율도 보면 계속 꼴찌고요, 이익 조정 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이에요. 네, 딱 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시면, 이번 주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4주 동안에요, 이익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4.8%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최근 4주 동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최근 4주 동안. 그리고 이익 조정 비율이 마이너스 34.2%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익을 증가한 기업보다 이익을 전망치를 하향한 기업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속 보시면 지역별로, 국가별로 구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관심 있고 스타디에 보시면 뭐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의 섹터별로 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 화면이 있어야 되겠고요. 항상 제일 아래쪽 화면, 제일 뒤에 끝에 페이지 가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의 향후 12개월 동안에 업종별 이익 전망 추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게 추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나라 2019년 전체가 나오는 화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가 섹터별로 다 나옵니다. 전체 나오고 뭐 자동차, 조선 다 나오고요. 그 다음은 2019년 1분기, 2분기 이익 추이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이것만 매주 월요일날 다른 자료 하나도 안 읽으시더라도 이것만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세상 흐름은 딱 알 수 있죠. 전 매주 월요일 새벽 이걸 항상 몇 년째 봐요, 이거를. 물론 저는 이제 팩트스의 원본도 보지만 이거 제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뭐 주소 말씀 매주 못 본다 하더라도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자료들을 꾸준히 보신다라면, 중요한 건 꾸준히 보는 거죠.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간을 잘 그거를 안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생각을 하실 때 과연 내가 주식을 보는 게 여러분들 9시서부터 3시 반까지 주식을 보고 있다? 화장실에서 몰래 주식 보고 있다? 이거 주식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흐름을 보는 거지, 시세를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시는 것은 정말 교수님처럼 월요일날 아침에,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그걸 못 본다? 그러면 자료 뽑아서 월요일날 저녁 때라도 그것을 차분하게 한 30분, 1시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주식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하시는 것들이지, 그렇죠. 시세를 바라보고 있고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주식 공부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료는 저는 매번 봐서 그렇지만 이게 무슨 30분 걸릴 일도 아니고 5분 걸릴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는 딱 1, 2분이면 봐요. 1, 2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익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처럼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제가 좀 제약바이오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말씀 좀 해주세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 3월 달에 보면은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 이미 그 본업이 잘 순항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따라서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기보다는 본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업황이 나름대로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네. 따라서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제약바이오 주식들 케어젠 여러분 사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 전 잘 방송 들으시고 모르는데. 처음 들으시면 네, 전 잘 처음 몰라요. 보시는 케어젠 같은 경우 감사 이건 거절이 나왔어요. 어이고, 예, 이게 굉장히 지금 한 8천억 시총 되는 회사인데 네,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라고 하고 코스닥 150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겐 거절이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임상 실험을 한미약품도 몇몇 기업들이 임상에 있어서 실패하는 지금 나오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임상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그런 경우죠. 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15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의 시대였어요. 2015년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제약바이오의 시대였었는데 그때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의도에 이제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돈 못 번 사람은 어쩌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네네, 제약바이오가 올라왔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임상 1상 이상만 해도 주가가 두세 배씩 올라가는 거는 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어요. 네, 결국 2015년에 우리가 높은 PER을 줬죠. 높은 그랬었죠. PER을 주고 기대감을 줬는데 지금 16, 17, 18, 19, 4년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음,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일부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메디톡스나 휴젤, 삼천당제약 같이 실질적으로 본업에 충실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올라왔지. 우리가 임상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들은 지금 다 조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서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이 아직까지 기대치만 갖고 올라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이제는 뭔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네,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네, 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줘.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성적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사회란 게 그렇죠. 너 공부 열심히 했지만 한 거 아니까 성적이 안 좋아도 인정해 줄게. 그거는 가족들이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에서는 네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갖고 와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그 기업들에게 성적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성적표를 못 갖고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2015년과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 네. 점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 바이오제닉을요, 이게 예, 그 예. 알츠하이머 예, 기대감이 예. 많았다가 훅 빠졌거든요. 실패 발표하면서 빠졌는데 저는 그렇죠. 그 바이오제약 이거 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예, 분명히 바이오제약에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예, 임상의 기대감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는 또 성공해 갖고 돈도 많이 벌고 주주도 행복하고 거기에 다니는 기업 직원들도 행복하고 그런 게 예, 있죠. 있고 있어 왔고 예, 앞으로도 그렇죠. 있겠는데 네, 문제는 그거에 대한 그 확률 자체가 워낙 크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회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런 어떤 신약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워낙 그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게 얘기하죠. 좋게 음, 얘기하고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현실화되는 거는 정말 사막에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려운 것이 이번에 바이오젠에서도 드러났거든요. 근데 예, 제가 그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분명 그 중에서 다 되겠지만 그걸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이 잘 알면 레포트가 많이 나왔겠죠. 예, 네, 나오겠지만 그 대한민국의 그 제약 애널리스트가 뭔가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요즘은 약학대학원 나온 친구도 많거든요. 애널리스트들 중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 전문 지식 있는 친구들도 관련 레포트를 많이 쓰는 걸 자제하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나 이런 것이 높지 않고 정말 그거는 진짜 잘 알고 정말 확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냥 뉴스만 듣고 그냥 풍문만 듣고 지난번에도 한번 우스갯소리 했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회원 게시판에서만 듣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미국에서도 바이오 헬스 이런 빅파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워낙 네, 높은 것들이 많고 분명히 변곡점이 예,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긴 하는데
저는 예, 늘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물론 그렇게 좋죠. 좋지만 그런 걸 굳이 하려고 그러면, 소위 자기가 정말 잘 알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펀드나 ETF 이런 걸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예,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 딱딱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얘기는 방송에서도 5, 6년째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 주식 하나 말씀드리면, 심벌로, 미국은 심벌이잖아요. 예, 심벌이죠. 말씀드리면 처음에 I를 쓰세요. 그리고 헬스에 H, 그러면 또 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HI란 ETF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메디컬 디바이스 ETF예요. 메디컬 아, 디바이스인데, 예, 이게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얼마 전에 상장한 게 그런 거로 그런 관련 상장된 기업이 엊그저께인가 상장한 것 같던데,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이 IHI가 다루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항암제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네, 들어서 예, 병원에 쓰는 모든 것들 있죠. 병원에 들어가려면 아주 쉽게 음, 얘기하면 엑스레이도 있어야 되죠. 병원에 네, 가면 의료용 침대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죠. 치과에 가면 치과 베드도 있어야 되고, 뭐 3D 엑스레이도 네,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예, 심지어는 주사기도 있어야 되고, 병원 가면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네,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병원이 엄청 많다고들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진짜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많다고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예, 이모진 국가나 이런 데는 아직 병원이 별로 적잖아요. 여기 보면 네,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적은 거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구 10,000명당 얼마 아니 10만 명당 병원이 몇 개, 의료용 침대가 몇 개, 치과 몇 개, 이런 거 항상 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그렇죠. 아실 만한 나라 중에서 그 인구당 보통 이제 인구당 10만 명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만 명당 예, 병원 수나 예를 들어 치과 수가 가장 적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의외로. 음, 왜냐면 아니, 전체 의사 수는 많고 치과 수는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인구 그렇지만 인구 대비는 대비,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그런 그렇죠. 쪽의 수요는 분명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그런 바이오 제약 할 때 보면 미국을 하지 예, 않더라도 항상 얘기하는 거가, 방송에서도 전문가들 예, 하는 거가 IBB라는 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바이오 ETF를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지도 예, 않아서 맨날 보여줘요. 근데 이게 출렁출렁 예, 거리는데, 그런 거랑 나중에 IBB가 그건데, IBB랑 IHI를 비교를 해보면 IBB는 엄청 출렁거릴 때 IH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꾸준하게 사상 체육 거예요. 음, 전 그래서 제가 바이오 제약을 제가 모르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예, 뻔하잖아요. 병원이 더 늘어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여기서 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좀 말씀 좀 예, 드리면, 예,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셔야 돼요. 현실을. 예, 뭐냐면,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병원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병원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라면,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해서 경제적 해자가 구축이 돼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경제적 그렇죠. 예, 해자. 예, 예. 해자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중세 성을 생각한다라면, 성 주위에 파 있는 그 우물을, 저기, 그 해자, 그 물웅덩이죠. 모트라 천문들이 그러잖아요, 영어로. 넘어오지 네, 네, 못하게, 네, 예, 네, 예. 네. 이런 것들 뭐 일본 성을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세움 메디칼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게 플라스틱 네, 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링겔 만든 그 관, 네, 그다음에 뭐 수술하고 나면은 우리가 고름주머니 찬다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 만드는 건데, 그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네,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세움 메디칼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음, 여러분들이 병원 의사 입장이라면, 병원 담당자 입장이라면, 만약에 이게 세움 메디칼에서 3,000원에 링겔주를 납품을 하는데, 네, 어떤 뭐 A라는 업자가 나와서 우리가 2,500원에 납품을 할 테니 우리 제품을 써라. 네, 플라스틱 관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네, 쉽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2,500원 주고 그걸 쓰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꺾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세움 메디칼이라, 그 대신 세움 메디칼은 어느 병원 가든지, 음, 우리가 서울대병원도 납품하고 고대병원도 납품하고 연대병원도 납품하는데 니네 중소병원에서 쓸래? 오케이, 세움 메디칼 거 쓸게. 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 있죠. 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가격이 대략 한 7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면 원본 약이 100만 원이고 바이오 시밀러가 7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하시겠습니까? 원본 약을 처방하시겠습니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맞는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차영주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의사 입장에선 100만 원짜리 처방을 내린다라는 거죠. 네. 왜냐? 자기가 돈 냅니까? 그렇죠.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서 환자가 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오 이거는 제네릭이 아니죠. 복제가 아니죠. 그렇죠. 시밀러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검증이 더 좋은 쪽으로 검증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람 목숨 갖고 장난합니까? 지금 표현이 좀 과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밀러라고 해서 싸다면 의사들이 그걸 써주게, 물론 쓰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더 잘 알면 좋겠죠. 좋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로봇 수술을 하면 로봇 팔 수술하면 다빈치를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좀 몸이 안 좋으신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전 세계 대부분이 다비타라는 걸 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느 나라 건 상관없이 하여튼 그런 거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거를 쓰잖아요, 다들. 일반적으로. 다 좋은 걸 쓰죠.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거가 있다 그러면 펀드가 됐건 ETF가 됐건 하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그렇죠. 많은 그런 걸 투자해야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상식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약간 너무 주식을 투기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도.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오늘 개인적인 사심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바라보는 조금 삐딱한 시선을 조금 아니요,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왜냐하면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 고지고대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한번 꺾어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하면 저는 그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꺾어서 생각했는데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폴더번 폴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심산인데 과연 250만 원 주고 230만 원 주고 폴더번 폴을 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희 아들은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돈 안 버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 떨려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영광이 나오겠는가? 물론 나온다라면 다시 뒤늦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선춤에는 저는 조금 아니다. 제 나름, 이건 제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마틴 프랑의 게릴라 전술에 의하면 아직은 방아쇠를 당길 때는 아닌 거다. 제 나름대로 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리하면 마틴 프랑의 게릴라 전술, 투자 심리의 법칙, 심리 투자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하여튼 매주 월요일날 아침마다 한번 보셔야 되면서 세상의 시각을 넓히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 바이오제약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그건 그렇고요. 워낙 기다리신 분 많은데, 중국 과정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거 지금 대충 정하셨어요, 아직? 이제 중국 과정 일단은 지금 시작해야죠. 4월이니까. 이미 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 과정 시작하는 거는 교수님하고 따로 상의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 빨리 날짜 잡으셔갖고 빨리 좀 촬영 좀 하셔갖고 아니 기다리신 분이 엄청 많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착실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꿀팁 오늘 또 2가지 했으니까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시장이 지금부터 100포인트, 300포인트 오른 위에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